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리누스 10월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박현도 서강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낳고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어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팔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전쟁의 미치는 영향이 좀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올까? 실제 이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중동을 바라봤던 거하고 또 다르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들이 좀 잘 몰라요. 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최고의 전문가이신 교수님한테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다 몰아내야 된다. 팔레스타인 강경파들은 또 이스라엘 다 몰아내야 된다. 이스라엘 강경 구구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원래 자기네 땅이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고,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아랍 땅이니까 우리 아랍인들이고 무슬림 땅이니까 이 무슬림 땅으로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 라말라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서안이라고 그러죠.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쪽 그 지역. 두 개는 지금 이제 인정이 돼 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3년에 호슬 협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웠고요. 자치정부, 제한적인 자치정부 하고요. 그래서 2006년에는 하마스가 처음으로 선거에 나와가지고 승리를 해요. 하마스는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아랍어의 앞자만 따서 하마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들은 1987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의 이 억압적인 정권에서는 살 수가 없다면서 민중 봉기를 시작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랍어로 인티파다라고 부르는데요. 1987년에 민중 항쟁이 일어났고 그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게 하마스입니다.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주창했던 이 그룹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그룹이에요. 하마스는 애초부터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해방 1988년에 이들이 만든 헌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나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부르는 전통적인 팔레스타인을 만드는 게 팔레스타인 국가지,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슬람 이 아랍인들에 의해서 그게 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국에 의해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떠돌게 된 건 로마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가 기원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하고요. 네. 그로부터 한 100년 후인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쟁을 합니다. 독립전쟁. 네. 그래서 66년에서 70년까지 했는데 70년에 패배를 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남은 거는 서쪽 벽만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서쪽 벽이 맞는 말이지 통곡의 벽은 틀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죠. 2차 독립전쟁을 또 시도를 한 게 132년인데요. 그때 시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예루살렘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예루살렘 이름을 바꿔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핵심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땅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2차 독립전쟁은 역시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132년에 시작했지만 135년에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꼴도벽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강제로 더 좀 밀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다음에 무슬림 지배하에 스페인에서 살았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살았죠. 그렇죠.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쪽까지. 그런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유럽에 갔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밑에서 제일 고생을 했어요. 예. 그 기독교였으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예. 우리 예수님을 죽인 놈들. 예,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 되네. 예, 우리 예수님을 죽인 놈들. 그래서 참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한테 당한 거, 그거를 그냥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러시아 쪽도 갔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도 당시에는 정교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린치당하고 그 물리적으로 타격을 당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히틀러 전에 이미 바뀌었 히틀러 전에요. 히틀러 전에 이미 했고 이 결정적으로 시온주의가 나온 게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왜 프랑스에서 나오냐면요. 프랑스가 1789년에 혁명을 한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인간이 어떤 배경이든 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는 진보의 상징이 프랑스여서 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는 조국이 두 개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난 곳과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가 대단한 곳이었는데 1894년에 어떤 사건이 나냐면요. 주파리 독일 대사관에 자꾸만 프랑스 군사 기밀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스파이 사건이 나요. 근데 스파이 사건의 범인으로 누가 지목이 되냐면 드레이피스라는 사람이 지목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된 거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그 실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프랑스에서는 반유대 시위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때 이 시위를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시 오스트리아인이지만 유태인이었던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그때 기자로 있었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한탄을 하냐면 야, 프랑스 같이 이렇게 진보한 사회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디든지. 심지어는 영국 가가지고 우간다 쪽까지도 가서 사는 거를 이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1897년에 이 사람이 그 이념 하나 가지고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협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그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을 교황까지 만나면서 우리 유대인들의 땅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하고 다녔는데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보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아이디어로 시온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쪽으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오기 전에 이미 러시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가서 두들겨 맞고 죽으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 사람들한테.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의 러시아에서 생활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아이가 5이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5 형제가 신발을 나눠서 신어요. 한 명이 나가면 못 나가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러시아어로 포그롬이라고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걸 피해서 온 거예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유대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많잖아요. 막스도 공산주의자죠. 레닌도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레닌 유대인이라고 밝혀졌어요. 레닌도 유대인이에요. 트로츠키 제거당한 스탈린한테 제거당한 트로츠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집단 농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럼 왜 유대인들의 공산주의가 많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 공산주의를 가면 평등한 세상을 하면 거기에서는 유대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많았던 겁니다. 유대인으로 살기엔 너무 비참하니까 희망이 안 보였던 거고 유토피아를 꿈꾼 거죠. 유대인이 박해받지 않는 유토피아. 히틀러의 만행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그 불쌍한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에 유대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됐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크야 역사의 아이러니크하게도 히틀러가 유대 국가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네요. 제가 좀 교정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하는 역사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를 정당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역사적으로 역사의 정당성이 있냐면 영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랍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팔레스타인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땅을 나누자. 그래서 여러 차례 땅 분할을 제안을 해요. 아랍 쪽에서는 다 반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유엔에서 분할안을 내놔요.
아랍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내놓는데 유대인들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받았고요. 아랍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으면 끝까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유엔의 분할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이 돼요. 그리고 194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총회를 열어서 33개국이 찬성, 13개국이 반대, 10개국이 기권, 1개국은 불참, 태국이 불참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달에 유엔의 분할안이 통과된 거예요. 통과되고 영국은 이미 우리는 1948년 5월 14일 자정에 영국군을 다 빼겠다 한 거거든요. 그 빼겠다고 한 그날 오후 4시에 영국 몰래 시온주의자 지도자들이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독립선언을 한 건데 그 근거는 분할안이에요. 유엔에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돼버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막았어야죠. 아랍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랍 안 받았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이미 통과가 돼버렸으니까 유대인들 거기에서 땅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선언을 해버린 거고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그날 저녁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제1차 전쟁이 났고 2차 전쟁에서 이겼으면 끝났을 텐데 못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왜 팔레스타인이 실패했느냐. 저는 우리한테 교훈이 많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땅에선 우리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대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내 땅이다라고 해서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시리아의 일부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대표가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에 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계속 거부를 한 근거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했었으면 뭔가를 했었을 텐데 전부 다 시리아의 일부로만 생각을 했고 그 시리아 민족주의에 함몰이 되다 보니까 못 지킨 거죠. 못 지켰고 그러면 언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우리 손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1967년 6.1 전쟁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아랍 형제들이 도와줘서 될 건 없다. 이건 직접 우리가 해야겠다.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게 67년 6.1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민족주의라는 게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민족주의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시리아에 휘둘리지 않고 이집트에 휘둘리지 않고 요르단에 휘둘리지 않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섰을 거예요. 근데 가자 지구는 제가 이제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250만 정도가 민생고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2005년까지 여기를 점령군을 두면서 점령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 정착촌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바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 땅 안에서 알바키를 하면서 거기서 마을을 이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결정을 해서 2005년에 다 철수하고 정착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나와서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건 팔레스타인에 다 넘겨준 겁니다. 가자 지역을. 그런데 이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힘이 세면서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봉쇄시킨 거죠. 그래서 가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다. 가장 큰 개방된 감옥이다. 하늘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좋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둘러서 이스라엘 허가 없이 나갈 수가 없고 바다 쪽으로 지중해에 있는데 지중해 지역도 바다로 못 나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